이국적인 열대식물로 가득한 경기도 화성의 한 식물원 카페. 야, 어마어마한데요? 되게 안에가 그거야. 제주도 같아. 약간 제주도. 여행 온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해서 왔어. 근데 인테리어가 좋았어. 이야 멋있다. 마치 제주에 온 듯한 천혜의 자연과 서해안 풍경까지 만끽할 수 있어 SNS를 뜨겁게 달군 것은 물론 각종 신문 기사 그리고 방송에까지 소개돼 꼭 한 번쯤 가볼 만한 명소로 알려졌던 이곳. 야,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절대 가지 말란 경고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연을 모르면 정말 그냥 되게 좋은 카페가 있다라는 그 정도예요. 진짜로. 이 식물원 카페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섯 살. 그 시간 속에 멈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갑에다 지금 23년째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잊혀지지 않죠. 이렇게 길에 5살, 6살짜리 아이들 지나가면은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제 처음 가는 캠프니까 항상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늦게까지 내일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캠프 간다. 유치원에서 떠나는 1박 2일 여름 캠프였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잠옷까지 챙기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던 딸 세라. 이제 캠프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세라가 이제 강아지 인형 조그만한 게 있어요. 실로 이렇게 머리띠 한 거를 그 강아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주면서 아빠 이거 엄마 자기 캠프 갔다 올 때까지 잘 봐주고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될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죠.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잠자던 유치원생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층 건물 위에 올려지어진 52개의 컨테이너 위로 마치 성냥갑에 불이 붙은 듯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컨테이너 10여 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저희 처제가 전화가 온 거예요. 형부 빨리 텔레비 켜보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고. 그래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사망자 명단이 딱 나오는데 거기 우리 세라가 사망자 명단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마가 덮친 저 아비규환 속에 내 아이가 있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유. 딸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방안을 하염없이 뒤졌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떡해. 아유, 어떡해, 아이고야. 진짜. 어떡해. 엄마의 손에 잡힌 건 세라의 머리끈이었습니다. 아유, 참. 시신 확인해라 그래갖고 시신을 19구를 확인을 하는데 유독 세일러문 잠옷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아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불났을 때 얼마나 진짜 살려고 그 창가에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외치면서 선생님 부르면서 발버둥을 쳤을 거라는 게 눈에 선하게 비춰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품에서 처음으로 떠나보낸 여행. 그렇게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신나게 캠프를 즐기던 아이들. 화마는 이들 중 19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총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진 이유는 불법 건축. 1층 건물 위로 쌓아올린 컨테이너는 화재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 불법 건축의 책임을 물어 수련원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에 이릅니다. 아, 2020년이네요. 꽃을 놓으실 만한 데가 자리가 없어요. 없고 뭐 표시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팻말 하나 박아가지고 여기가 1999년 6월 30일에 시랜드 화재 참사 현장이다. 그런 거다도 없고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23년이 흐른 지금 참사가 있었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저렇게 바뀌었군요. 식물원 카페가 들어선 옆부지와는 달리 공터로 남아있는 참사 현장엔 공사 자재며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 카페를 찾은 차량들이 하나둘 들어서더니 화재가 있었던 바로 그 땅 위로 멈춰섭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저쪽으로 주차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경강봉으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보니까. 주차장이 돼버린 참사 현장. 아, 저건 아니죠. 아, 참.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그 땅을 밟고 있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참. 그런데 식물원 카페 대표로 알려진 박모 씨. 알고 보니 그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시랜드 화재 참사 당시 대표였던 박모 씨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예? 제주도의 자연을 이곳 화성 땅에 옮기고 싶어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박 씨. 옛날에 캠핑장 할 때 아이들이 제주도를 많이 못 가본 것 같더라고요. 이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안 하면 된다. 그건 뭐 아이들? 미쳤네, 이 사람. 아이가 입에서 나와. 진짜 다시 용서할 수가 없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좀 멀리 좀 떨어진 데 가가지고 하든지. 안 되겠다. 진짜 용서가 안 된다. 너는. 참,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사고죠. 1999년에 일어났던 시랜드 화재 참사. 사실 저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이 시랜드 화재 참사는 반드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1999년도의 분위기가 세기 말, 그다음 뭐 새천년이 다가와 막 되게 들썩거리고 뭔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는 특별한 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 사고가 나면서 막 뉴스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뭐 바깥에서 문을 잠간지 뭔지 아무튼 못 나와가지고 그쵸? 난리가 났었어요.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이제 컨테이너를 그 안에 어떻게 아이들을 재웠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PD 수첩에서 이 시랜드 똑같은 컨테이너를 해놓고 불을 붙여봤는데 정말 삽시간에 유독가스하고 불이 붙었었거든요. 채 수분도 지나지 않아 컨테이너 안은 온통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런 건물을 수련원으로 운영했던 대표가 지금 식물원 카페를 그 바로 앞에 바로 하고 옆에서.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 아이들이 끔찍한 비극을 당했던 그 땅은 그 식물원 카페의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유가족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법이 정한 죗값은 다 받았지만 또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생각했을 때 꼭 저기에서 저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랜드 화재 참사 당시 시랜드의 대표였던 박모 씨.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식물원 카페엔 이곳을 찾은 차량들로 붐빕니다. 사실 모르고 저기에 주차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예. 알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중에 알면. 오늘도 카페 주차장으로 둔갑해버린 시랜드 화재 참사 현장. 하지만 놀랍게도 이 땅의 주인은 화성 씨, 예? 박모 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가능해요, 돼요? 저게? 그러니까 박모 씨는 화성 씨 땅인 시랜드 참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안녕하세요. 잠시 말씀 좀 여쭈려고요. 혹시 저기 식물원 카페 갔다 오는 길이세요? 여기요. 그 주인이 그때 그 시랜드 운영했던 사람이라고는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이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은 아무런 이제 5년 살다가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 4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시랜드 화재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모 씨. 2004년 출소 후 그는 세상에서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초가 우거진 이곳이 12년 전 비극이 일어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 바로 옆에서 저렇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캠핑장을 누군가 다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힘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단가로는 사실 상관없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52살 박모 씨. 바로 시랜드 수련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 때도 2011년 지금의 식물원 카페가 있는 땅에서 방갈로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난 박모 씨. 문제는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또요? 시랜드 화재도 불법 건축물 때문이었잖아요. 무허가로 해가지고 응?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죽은 사람들의 그 진짜 원한이 무섭지도 않나. 박 씨는 99년의 그 참사를 벌써 잊은 걸까? 매년 참사 현장을 찾았던 유가족들은 추모비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죽음이 잊혀지는 게 서글펐습니다. 참. 전에 화성 시장님께서 저희 재단하고 저희 유가족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직접 재단에 아마 연락해가지고 조그맣게나마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추모탑을 만들어주고 추모공원을 조금이라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5년 전 화성시가 참사 현장에 있는 서해안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그 안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주위도 돌아보고 사업 설명도 다 하고 뭐 주차장을 어떻게 빼니 뭐. 그럼 2017년이면 사실 벌써 5년 지난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금은 지났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들은 지금은 뭐 거기 만약에 추모비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무슨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이 없더라고. 화성시에서 먼저 연락을 네, 없어요.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시랜드 화재가 있었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게 알고 보니까 남의 땅을 불법으로 사용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만약에 추모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박모 씨가 죄책감 때문에 또다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재 현장이 겉으로 봐서는 그냥 뭐 공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뭐 찾는 다 분들도 없앴으니까. 그냥 그걸 모르니까 모르죠.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고 뭐 박모 씨도 모르는 척 그렇게 영업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을 떠나보낸 땅이 주차장으로 전락한 상황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빠들. 아직 가려면 좀 더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여기도 다 바뀌었네 이것도. 다 헐었잖아요 형님. 코로나 탓에 현장을 찾지 못한 지난 2년. 많은 게 변했습니다. 23년 전 그날 처음 이곳에 온 뒤 평생 응어리로 남은 비극의 땅. 아유 참. 야 여기다 꽃 넣으면 되겠다. 여기네 여기.
밀었네. 밀었잖아, 형님. 여기를 다 밀어버렸잖아. 근데 여기가 저 이 나무를 보면 알아, 이 나무. 요 나무 바로 옆에가 여기 301호거든. 지금 여기거든, 여기. 여기 요 자리에. 여기 약간 앞인데 뭐 의미는 볼 것 없이 여기. 하지만 이 땅엔 아이들을 떠올릴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조차 오랜 기억을 더듬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상황. 아빠들은 못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사고 난 지 23년이 지났는데 뭐 추모하는 표식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뭐 여기 뭐 좀 이게 단데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 오직 있으면 우리가 해마다 6월 29일 날 되면 우리 아이들 꽃단성이 놓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맨 땅에다 놓고 가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그 사고 난 자리에다가 주차장 사용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그리고 박씨 이 사람이 하나도 뉘우침이 없다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 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그 바로 앞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게. 아이고 정말. 아빠들이 참사 현장에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판박이 내가 얘기했다니까 판박이라고 형. 아이 판박이라니까. 딱 보니까 딱 보니까 그거는 뭐. 뭐가 판박이라는 거죠? 흡사 시랜드 화재 참사의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 불법 증축이 눈에 띈 겁니다. 위에 지금 올렸죠, 보니까. 박모 씨의 딸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제작진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저희 가지세요. 그만하시고. 가지세요 맞는데. 갖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주차 안 시키셨어요? 여기다가 차 세운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차 안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도 시에서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에서 스탬프 받고 안 했어요. 저희 시에서도 다 스탬프 내리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시랜드 참사 부지는 엄연히 화성시 소유입니다. 자신들 땅이라 주장하던 박 씨의 딸은 불법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참. 벌금 같은 게 얼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복하는 거예요. 시정 조치 내린다 하더라도. 야. 뭐 카페 2층에다 화장실 허가 내준 거야? 네? 카페 2층 저거 했다고. 1층 하고 있잖아요. 1층. 중간 내려서 못 쓰고 있잖아요. 불법인데 왜? 그러니까요. 2층 그래서 저거 허물어 해야 되잖아. 저거를? 허물하는 작업 명령 안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작업 명령 안 나왔는데 저희가 왜 허물니까 중단 명령은 나와서 중단 중인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불법 증축해가지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해도 너무해요. 그 해도 너무하는 게 뭐가 해도 너무해. 뭐가 너무해? 뭐가? 자이 새끼도 죽여놓고 뭐가 너무해? 아버님들한테 저렇게 거칠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님하고 인터뷰하고 싶어요. 말씀 전해주시고 저도 전화를 계속 연락해. 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법으로 진짜 해가지고 또 하는 거 똑같구만. 어디시죠? 예, 저 MBC 실화탐사대의 이충근 PD라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 그러시구나. 연락 끝에 박모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 그가 있던 곳은 시랜드 참사 현장. 그는 그곳에 쌓인 물건들을 분주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드렸던 이충근 PD입니다. 형 나한테 대표를 하지 말아요. 우리 사업자 나 따님이시라고요? 땅도 그렇고. 네. 우선 여기 카페에 오신 분들 차를 여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식물원하고 카페하고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마. 카페고 거기 내 소유가 아니야. 식물원 카페는 자신과 무관하다던 박모 씨. 옛날에 캠핑장 할 때 아이들이 제주도를 많이 못 가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하면 사장하고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선생님 어쨌든 여기 8명의 애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식물원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이 양반아. 식물원 선생님이 하신다면서요? 딸이야, 난 나무 장사만 한다고. 이게 식물원 할 생각, 카페 할 생각한 게 아니고 나무 장사 하려고 그런 거요. 그러게 이 땅이고 저 땅이고 나하고 관련 없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땅 소유주도 카페 허가권자도 예? 말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 왜냐면 아니 우리 애가 한다는데. 옆자리니까 좀 아니 옆자리고 그 자리도 시에서 하는데 이 양반은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야, 시에서도 하는데 그 옆자리에서 그러면 손가락 빨다 죽이냐 이거요. 지금 이 층은 그럼 창고로 쓰고 계신 건가요? 창고도 이제 안 써요. 예? 근데 뭐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게 뭐 창고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아 진짜 그냥 한 달 좀 해주고 싶다 진짜. 어? 아니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고가 사실 아저씨. 방송을 앞두고 식물원 카페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불법으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화가 더 많이 나요, 진짜. 지금 해놓은 거 보면 2층에 그 불법 건축물 그걸 보면은 23년 전에 그 사고 났을 때 그 불법으로 컨테이너 올려놨던 거나 지금 그거 해놓은 거나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23년 전 그날을 기억한다면 결코 이럴 순 없습니다. 아이를 잃고 애끓는 눈물을 쏟아냈던 가족들. 아빠 뭐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사랑해요. 5월 7일 날 썼네. 7일 날. 어버이날 앞둬서 쓴 것 같아요. 저 목이 메서 못 듣겠어요. 저는 혜지예요. 유치원에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호기심 많던 혜지. 경찰관이 되겠다던 재혁이. 밝고 의젓했던 세라. 짧은 생을 살다간 19명의 아이들. 이 땅에 서린 그 아픔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아,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 우리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